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또 교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반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시장이 떨어질 땐 또 무섭더니 오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진단을 해주실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명품 강의를 해주실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도 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주랑은 사뭇 다른 기분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심리 다스리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심리를 다스릴 수 없으면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품 자료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문자샵 0082번으로 노란톡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요. 철강과 관련된 업황 자료를 오늘은 또 전송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명품 자료집을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 철강 정말 세게 갔던 적이 있어서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더욱더 탐나실 거고 잘은 모르지만 이 철강 업황에 대해서 다룬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혹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도 이 자료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노란톡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박 수석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뭔가 무료 방송을 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방송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데 전망, 궁금한 산업이나 업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다뤄주세요라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의를 주시면요.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어느 것을 좀 다뤄볼까 고민을 하신 뒤에 깜짝 무료 방송을 기획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무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물어보시고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이 열리면 들어오셔서 이러한 알짜배기 정보들 그때 좀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이벤트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벤트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수석 위원님? 따로 뭐 준비한 거는 없는데 네. 들어오다가 이제 PD님하고 얘기하다가 네. 피드백이 좀 어떻게 소통이 되느냐 물어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방송이라는 게 일방 전달이다 보니 이 상호 소통하는 채널로 피드백이 되면 좀 어떨까. 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이게 잘 되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제가 1년 동안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주식 불패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은 사업이다. 사업은 미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허들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업무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죠.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좀 매뉴얼을 만들 때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거저먹을 수 없어요. 다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둘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3년을 잡고 하면은 누구나 자기만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은 너무 좋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돈 투입하면은 일정 비율로 돌려주는 아주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투자자의 이제 심리가 곁들여지는데 이 심리만 잘 다스리면은 아마 원하는 성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명품 자료집을 받겠다라고,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문자샵 0082번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가. 방송 끝날 때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명품 강의도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래서 자료집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마음 이제 조려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안내사항을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모두의 이제 도하나께서 심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이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시황을 했어요. 맞아요. 매번 뭐 업황을 좀 산업을 좀 할라 했는데 너무 안 반도체를 좋았죠. 마무리 질라 했는데 시장이 급락하면 모든 투자자는 겁을 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지나면 다 이제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잔뜩 갖고 와서 겁낼 필요 없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겁낼 필요 없고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멘탈 단단히 붙들어 매고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다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장이 폭락할 때는 뭔 얘기를 해도 안 와닿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올라오네.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야, 이제 또 황금 메뚜기 없나? 내일 상한가 종목이 없나? 이렇게 마음이 바빠요. 다들 수익이 나는데 나만 안 나나? 그런데 냉정히 돌아보시면 지금은 오버로 빠졌던 게 그냥 되돌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바로 쭉 가느냐?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을 눌렀던 요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네. 원자재가 파동은 여전하고 석탄 가격 오늘도 빵빵 뛰었죠. 네. 여전히 원자재가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스탠스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은 이미 공식화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십시오. 미국 3, 4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전부 서프라이즈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게 진실인 것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걸 좀 구별해 봐야 되고 어쨌든지 연말까지 미국에서 남은 이벤트는 미 양당 간의 부채 협상과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글로벌리로는 공급망이 이제 장애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 와중에 글로벌 리더가 많이 약해졌어요. 한마디로 미국이 예전처럼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 폭등하는 거를 보면은 사실 마찰적 요인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총량이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이라는 곳은 원유가 채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새로 개발을 하거나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TV에 나오는 대로 이게 굴착기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원유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오펙 국가나 러시아가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재정 유가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들은 오로지 재정을 충당할 게 석유밖에 없는데 석유가가 폭락함으로 해서 재정이 바닥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오펙 중심, 중동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게 러시아가 워낙 산유량이 많다 보니 러시아를 플러스해서 이제 오펙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30불대에서 안 지켜지던 감축 협상이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감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으로 그럼 계속 이렇게 감축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축인 미국의 셰일 오일이
리구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올드 이코노미는 지금 ESG의 영향으로 펀딩이 안 돼요. 누군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올드 이코노미는 계속 투자가 떨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돈이 들어가죠. 자, 이 새로운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회가 될 거고요. 이쪽 올드 이코노미는 인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크리컬에 돌아가면서 순환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철강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접근할 때 루틴을 좀 잡아보세요.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하는 것과 장 끝나고 체크하는 거에 대한 루틴을 각자 좀 몇 가지 잡아놓으면 이게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나는 매매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루틴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란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본질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그 나라의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업은 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굉장히 월등한 실적을 낼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투자할 곳이 내가 그 기업을 창업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네. 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보다 훨씬 경영을 잘하고 또 성장이 풍만한 곳에 얹어가면 되는 게 주식 투자인데 테슬라 같은 기업 그냥 얹어가면은 테슬라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 경영진이 신제품도 내고 마케팅도 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면 투자자한테 이 과실을 나누죠. 배당으로 나누기도 하고 주가 상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기업이 내가 동행할 만한 기업인가를 찾는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주가만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요만큼 올랐으면은 통상 이만큼 올라서 이런 모양을 보이면 더 올라간다더라. 이런 패턴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눈에 이제 들어오니까 금방 익힐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그게 절대 만만치 않은 게 지나온 차트를 보고 선 긋고 여기서 손절 여기서 진입 여기서 청산 쉽지만 호가창이 눈앞에 딱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9,500원에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먹는 거야 이랬는데 10,000원에 샀는 게 1,200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이게 200원 올랐을 땐 신났는데 떨어져서 10,000원 깨져. 여기서 굉장히 고민스럽죠?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자, 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9,500원으로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9,500원이 왔어요. 자,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호가창에 3만 주가 단단하게 받쳐 있습니다. 야, 요 3만 주 떨어지면 팔아보자. 예? 마음이 이렇게 바뀌죠. 다행히 9,500원에서 올라가서 9,700원 올라가요. 야, 안 팔길 잘했다. 근데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아이고, 9,500원에 팔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매일 겪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곧 뭔가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적 오차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내가 수익이 났다고 생각한 게 실질적으로 수익 날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좀 이따가 제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투자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전략은 별거 없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확실하게 좋아질 만한 섹터를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내년도에 확실하게 좋아질 섹터.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가 있을까요? 보복 소비가 있겠죠. 이제 델타 변이는 어차피 잦아질 거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이제 7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 행태가 바뀔 확률이 많겠죠. 자, 이렇게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떤 품목을 소비할까라는 거를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시적으로 쇼티지를 겪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쇼티지 섹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곳이 다 쇼티지가 터져 있죠. 원자재가 다 쇼티지고요. 그러면 이게 해결됐을 때 어떨까를 또 생각해 보는 게 상황별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섹터를 골랐으면은 한 3개의 섹터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 대장주 하나 집어넣고 서브 2종목 집어넣으면 그러면 대장주 하나에 서브 2개면 3종목, 3섹터면 9종목이 되죠. 그렇게 포트를 나눠도 돼 비중 조절로 들어가는 거죠. 진입할 때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분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섹터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얼마로 갖고 있지 정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적어도 시장이 올해 어렵다 해서 크게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계좌가 뭐 20, 30% 박살났다? 그건 확률적으로 무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곳이 아니라 꾸준함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매년 20%의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실력이 된다면 워런 버핏이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가장 큰 부를 이룬 워런 버핏이 2010년대까지의 누적 평균 수익률이 매년 23% 수익을 냈습니다. 매년 23%의 수익을 54년 동안 냈다는 거죠. 예, 이게 복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식으로 가장 큰 부를 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식은 2가지예요. 종잣돈과 시간과 올바른 매뉴얼. 이 3가지만 있으면 오래 다 해내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모든 걸 끝내려니까. 이건 그냥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회수 교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회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하면은 아마 원하시는 바를 더군다나 이제 사회를 막 출발하시는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반드시 올바른 습관을 가져서 주식시장이 정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게 내 삶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꼭 만드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의 투자 수익률을 이제 증권사 계좌를 통계를 낸 거예요. 이게 언론 보도 자료가 나왔길래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작년에 이제 코스피 시장 상승률이 30% 올랐어요. 그러면 세대별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둔 건데 20대, 30대, 40대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마 50대, 60대, 70대에 가면 요거보다 조금 성적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면은 자 20대 남자입니다. 시장 수익률이 30%였는데 20대 남자는 3.81%가 나왔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계좌에 통계를 낸 거예요. 20대 여자는 21%. 야, 이 남자는 뭡니까? 너무 격차가 크네요. 남자는 이게 왜 이러죠? 우리 도 앵커는 이거 보고 네. 친구 만나면 네. 가볍게 웃어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요. 웃어도 네. 됩니다. 자, 30대로 올라가면 조금 진중해져요. 남자가 네. 11.29%, 여자는 25%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자, 40대로 넘어가니까 보다 진중해져요. 40대 여자는 20%고, 남자는, 여자는 25%. 여성분은 30대나 40대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차이가 커요. 도하나께서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제 주변에 이제 20대 남성분들의 투자 습관을 보면 네.
빠르게 수익이 나기를 원하는 빙고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마음, 네. 그리고 한 방에 원샷하는 마음, 전략이 없죠. 네. 그냥 뭐 코인 가즈아 몰빵 뭐 그러고 아니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회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2,700%에서 3,000% 회전율이 나옵니다. 어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으면 1년에 3억을 거래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네. 방송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오늘의 급등주, 나만 따라오세요. 상한가 따라잡기. 나 따라오면 다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3.81. 네. 여자는 21.73. 왜 그럴까요? 거래를 그만큼 안 한 걸까요? 여자는 한 번 마음 주면 안 바꿉니다. 신중하군요. 네. 진중합니다. 내가 들보가 벗겨지기 전까지 배신을 안 하죠. 아우. 네, 그래서 진중하게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니까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장 떨어질 때 뭔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만히 계십시오. 종목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빠졌다 해서 내 종목을 버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어려움에 빠졌다 해서 배신을 하면 안 되죠. 어려움은 극복되고 또 좋은 날이 같이 동방할 날이 있는데 그렇죠. 어려움에 빠졌다고 버리고 또 새로운 데가 그럼 거기 또 어려움에 빠져. 또 새로운 데가. 그렇게 1년에 30번을 돌아다니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30%인데 3.81. 아. 그런데 이제 30대 되면 남자들이 좀 철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철이 들어. 이게 회전율이 떨어진 거야.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몸도 굼뜨고 눈도 안 빠르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야. 예전엔 그냥 막 팔날에다가도 먼저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더라. 한 번만 참아보자. 그래도 학습을 하네요. 네. 네. 40대 가면 이제 눈칫밥을 먹고 사느냐고 움직일 힘이 없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몸이 굼떠집니다. 여성하고 비슷한 행동. 50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겠죠.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수익률이 동일한가 봐요. 남녀 네. 차이가 없어요. 아마 50대쯤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도 차분해지고, 그런데 차분해지면 주식시장에선 결과가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차분해지면 결과가 좋더라. 자, 작년에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 불어서 올해는 더 들어왔을 텐데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보유가 한 300조 대, 400조 넘나들다가 이게 700조 대로 넘어들고 지금 800조 대에 와 있어요. 21년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험 없는 주식시장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남성과 여성의 비중을 보면은 여성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자금 중에서 상당히 안정 성향에 있는 자금도 여성분이 갖고 있는 자금은 대단히 안정을 중시하는 자금인데 이런 자금이 증시에 유입됨으로써 시장에 대단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양질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 자금 구성원을 보면은 1,000만 원 미만이 5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계좌를 갖고 있고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가 합하면은 이게 77%입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이 92%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계좌의 잔고가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억 이상 되는 계좌는 몇 명 없는데 근데 거꾸로 요 몇 프로 안 되는 계좌의 자금이 답니다. 85%의 자산이 요 억 단위 계좌에 있는 자산들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뭐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개인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오면 이거 보면 딱 답이 나오죠. 1,000만 원 미만의 56.3%를 갖고 있는 젊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수익이 안 나고 여긴 다 깡통 가는 거고 이쪽이 갈수록 수익이 안정적으로 잘 납니다. 억 이상 운용하시는 계좌일수록 꾸준한 수익이 잘 나는 계좌가 많아요. 그리고 증권사에 있어 보면은 이제 그 계좌별 통계치를 쭉 볼 수 있는데 그해 년도에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계좌를 딱 조회를 해보면 대개 주식 보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막 5년, 10년 동안 안 판 계좌들이 많아요. 그럼 수익이 뭐 3000% 이래. 30배 올랐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수익률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분기별로 잘라보면 이게 분기별로 다 되는데 1년을 매월 단위로 성적을 자르면은 이 꾸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점에 수익률 상위 랭커된 사람이 매달 바뀝니다. 매달 바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달에는 이런 테마로 먹은 사람이 상위에 올라가는 거고 다음 달에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한 거면 다음 달에도 이 사람이 수익이 상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다?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급등주 따라잡기 하면서 낸 수익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꾸준함으로 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꼭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의 이제 얘기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철강 업황을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철강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철강에 대해서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철강 업황이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뭐가 바뀌고 있냐면 모든 산업은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그런데 철강 업황은 아주 특이하게도 대체적으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전 세계 산업재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바람에 중국이 압도적인 공급자로 등장을 해요. 세계의 공장이니까. 근데 철강은 특히나 그 중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철강사들이 2000년 중반에 엄청나게 중국의 중간재를 대면서 퍼포먼스를 띄웠다가 2008년 이후에 쓰러진 이유가 중국이 엄청나게 철강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가 바뀌지를 않았는데 철강 업황을 한번 보면은 과거치의 철강 업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철강이 이게 이제 2000년 중반 때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우리가 중국에 모든 걸 다 중간재를 납품하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5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철강은 중국에서 물량으로 때려잡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2015년부터 중국이 이제 이 철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몇 개 없지만 중국은 각 지방 성마다 이 철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철강이라는 건 야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굴뚝 조그만 거 세워놓고 그냥 철광석 그 불 떼어서 녹이면 쇳물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망치질해서 하면 그것도 철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대다리로 모아서 굴뚝을 크게 만들어 놓고 고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코크스하고 철광을 집어넣고 녹여서 쇳물을 만들어서 슬라브를 뽑아내니까 이게 현대판 철광 회사인데 중국은 아주 작은 규모의 야적장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항상 구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덤핑으로 그냥 해외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끊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감산을 얘기한 게
작년부터 좀 액션을 취하더니 올해 본격적으로 감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철강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철강은 시크리컬이다. 시크리컬이라는 얘기는 사이클이 업앤다운을 하는데 이게 사이클이 짧아졌다. 그리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철강은 안 된다. 이게 고정관념으로 꽉 잡혀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고정관념이 깨지면 대단히 퍼포먼스가 높게 나타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연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철강 이제 수요를 봅니다. 수요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보통 18억 5천 톤이 전 세계의 글로벌 철강 수요예요. 철강 수요는 대체적으로 한 자릿수로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철강이라는 건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그다음에 전방 시장인 조선, 자동차, 기계 이 모든 게 철강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SOC 사업을 하면은 뭐 교량을 짓거나 철도를 하거나 이런 데 다 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하는 한 철강은 기본적으로 계속 받쳐줘야 되는 필수 산업이에요. 요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 하지만 반도체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철강을 산업의 쌀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수요를 보면은 중국의 비중이 어마무시합니다. 53%예요. 왜 이랬을까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헝다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은 매년 각 지방성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면서 주택을 지었죠.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빈집이 한 3천만 채고 분양된 물량 중에서 빈집이 한 1억 채라고 합니다.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에요. 그런데 이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라 해도 지난 세월 동안 중국은 빈집 지어서 그러면 경제가 돌았겠죠. GDP에 다 잡힙니다. 이렇게 경제를 부양해 왔다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중국이 그런 만큼 이렇게 압도적인 수요가 있고 나머지를 보면 인도,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대단히 수요가 강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재 산업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서 그래요. 조선업이 있죠. 자동차 글로벌 메이커 있죠. 생각보다 세상이 제조 메이커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은 자동차 산업 빼면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 없죠. 그래서 유럽이 ESG를 통해서 신재생을 주력하는 게 어쩌면 패권을 잃어버린 산업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한 그런 고도의 테크닉으로 봐도 됩니다. 러시아가 2%예요. 그 커다란 러시아도 철강 수요가 2%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에는 자동차 공장도 없고요. 조선소도 없고요. 있어봐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누가 하느냐? 역시 중국이 다 해요. 그래서 이 항상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 이제 중국을 볼 수밖에 없죠. 중국이 다니까. 그런데 중국이 공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탄소 제로에 가깝기도 하고 그동안 중국은 잠시 후에 통계를 보여주겠지만 매년 적게는 3천만 톤에서 많게는 1억 한 3천만 톤까지 오버되는 공급량을 해외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매년 봄, 가을 되면 중국산 철근, 중국산 후판 이게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아주 시장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덤핑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는 이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중국이 이제 감산을 합니다. 순수익구로 변해갈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10월부터 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5년 만에 바뀌는 변화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바뀌는 변화는 꽤 큰 의미를 보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 철강이 그렇게 좋다면서 안 가느냐?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논리는 뭐냐면 중국이 감산을 하는데 중국 보니까 수요가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헝다 사태가 일어나면서 건설, 경기, 신규 채권 건수나 인허가 건수 그냥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가 나니까 자동차 생산 대수가 줄어들었죠. 야, 이 중국 수요가 꺾이면 전 세계 수요가 꺾이는 건데 아까 보셨듯이 중국의 수요가 전 세계의 53%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하느냐 하면 중국의 수요가 꺾였네. 그럼 지금까지 산업 패턴에서는 수요 꺾였다, 업황 꺾였다 이렇게 갑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데 중국이 공급이 더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이제 중국은 수출 국가였는데 수출을 안 하고 수입 국가가 되면 중국을 빼고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 철강을 과잉 공급해서 덤핑을 쳤는데 이 물건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지 이런 걸 추적하는 게 비즈니스 분석입니다. 자, 만약에 철강 수요가 꺾였다면 가격에서 무조건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수요가 없어서 살 놈이 없는데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은 그 자체로 가장 정직한 지표예요. 근데 올 5월 달에 이렇게 열연이 가장 기본인 가격이고요. 냉연은 열연에서 빼서 여기에 이제 도금이나 아연 도금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강판을 쓸 수 있어요. 이제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강판. 이게 냉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판은 이제 0.5mm 이상의 두꺼운 판, 배 만드는 쇠. 이거 후판이라 그러고 철근은 공사 현장에서 왜 이제 갖다 쓰는 거. 이게 이제 주요 4대 철강의 제품인데 내용을 보시면 수요가 꺾었다면서 가격이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다? 철강 회사들의 실적이 대단히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기업 분석이 별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은 가격 곱하기 산출량에서 코스트를 빼주면 이게 매출 영업이익입니다. P 곱하기 Q가 매출액이고 거기서 코스트 빼면 이게 매출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지켜지고 산출량이 중국 뺀 물량 그대로 다 올라가면 매출 늘어날 거고 코스트 다 전가되면 기업 실적이 빠지나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 자, 최근에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계속 보면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견조하게 지켜집니다. 이게 뭔 때냐면 5월 달에 중국이 너무 상반기에 원자재가 폭등을 하니까 이때 중국이 조치를 내리죠. 안정화 대책. 그래서 현장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요. 이 얘기는 뭐죠?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꺾인 게 아니에요. 수요가 꺾인 가격이 계속 늘어가야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지금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지켜지는데 시장은 뭘 걱정하는 거죠? 열연을 슬랩을 만들려면 철강 산업은 너무 단순해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 첨단 기술도 아니고 철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돌덩이에 이제 철광을 포함한 이게 이제 광석이라는 게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철만 있는 게 아니라 귀금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을 재련하다 보면 비철금속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금도 나오고 뭐 구리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철광석이라 하면 철의 함유량이 가장 많아서 철광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료는 철광석을 이제 갖다가 요거를 이제 철이라는 게 뭐 복잡할 건 없는데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산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분리를 해줘야 돼요. 예, 산소를. 이 산소를 분리를 하려면 이걸 그냥 불을 떼주면은 이 불을 떼는 중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산소를 빼가서 이 철만 남아서 샘물로 나오는 겁니다. 고로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걸 녹이면 그 코크스로 석탄으로 이 빼치카의 석탄처럼 이게입니다. 그래갖고 석탄 넣고 철광석 넣고 석탄 넣고 철광 불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아서 쭉 쇳물이 나와요. 이걸 슬래브라 그러는데 이 쇳물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열연입니다. 이걸 이제 잘 가다듬어서 이제 냉형 간판도 만들고 후판도 만들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이 철광석이 최근에 중국에서 감산을 하니까 가격이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아니 원재료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그런데 철광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탄도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요새 잘 아시잖아요. 석탄이 어떤지. 요새 석탄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석탄 가격은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예. 120달러에서 250달러. 지금 현재가 여기입니다. 더블이 올랐어. 석탄은 더블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철강회사에서 야 우리 원가 떨어진 게 아니다. 석탄 가격이 더블이 올랐다. 이러는 거죠. 가격 전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열연 가격이 매월 인상합니다. 매월 인상해요. 이달만 안 올렸어요. 10월 달만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철강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이 감산을 통해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변해갈 계획이다. 이 타이틀을 보고 가슴이 쿵 하고 울려야 됩니다. 야, 중국이 매년 1억 톤 이상을 세상에 뿌렸는데 중국이 수입을 한다고? 그럼 누가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죠? 앞으로 이 탄소가 발생되는 산업은 누구도 증설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탄소 나오는 건 다 안 된다며.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2040 발표했죠. 대통령님 나오셔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철강을 누가 생산합니까? 다 하지 말라는데. 근데 철강 없이 산업이 안 돼요. 자동차를 뭘로 만들죠? 철을 안 쓰고? 알루미늄으로만 차 가능한가요? 철도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쇼티지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철근은 없어서 대란입니다. 이미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 철근 없습니다. 못 받아요. 웃돈 줘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짧은 차트입니다. 2003년부터 이 파란선 차트가 중국이 이제 고로 짓고 철강을 공장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이게 매월 수출량인데 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에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되냐고요? 이 부족분을. 생산할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수요는 아까 떨어지는 것만큼 준 게 아니라 생산 감축량만큼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다가 좀 돌아섰어요. 2020년대 중국은 수요가 그냥 딱 붙습니다. 늘지 않아요. 전 세계 수요는 2% 늘어납니다. 전 세계 수요는 늘어나요. 요렇게. 모든 산업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석탄이 쇼티지가 나고 원유가 쇼티지가 나서 이 난리는 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쇼티지가 아주 물동량이 없어서 쇼티지가 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2% 물량이 없으면 이게 가격을 100% 올려요. 왜 그러냐면 급전이 되니까.
왜 부도나는 기업이 급전을 가지고 보름에 100%씩 쓰는지 아십니까? 사채가 그러잖아요. 급한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보름 쓰는데 100% 주잖아요. 그래서 급한 돈을 만들면 안 돼요.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강이 수요가 내년도에도 이게 5%였다가 줄었어요. 중국 때문에. 내년에도 2.2%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계획대로 감산을 하면은 누가 공급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철강을 누가 공급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열연 스프레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업황이 안 좋으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떨어져야 돼요. 이 관건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중국이 수요보다 더 감산하느냐, 수요보다 감산을 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책 당국자의 의지는 굉장히 견조하고요. 적어도 이 겨울 동안, 내년도 동계올림픽 여는 동안까지는 철강 회사가 가동을 늘리거나 이럴 일은 없고, 더군다나 신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가 들어오겠어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철광석을 쓰는 코크스 방식의 고로는 안 되고 전기로를 하라는데, 전기로라는 거는 철광석에서 뽑는 게 아니고 고철을 전기로로 녹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10을 녹이면 100이 나옵니다. 근데 품위가 떨어져요. 이 전기로에서 나오는 철강제로는 고급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품위가 떨어집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기로로만 하라 그러죠. 아니면 수소환원 제철을 하라고. 수소환원 제철을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이건 공방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이 만약에 감산을 한다면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빨리 내야 되니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한국 포스코 대한민국 철강 캐파는 7,300만 톤이에요. 포스코가 한 400만 톤 되고요. 현대제철이 한 2천만 톤 되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형제가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쏘아보았던 1억 톤이라는 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양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 물량이 없다면 이제 미국이 내년도에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SOC를 한다는 얘기예요. 100년 된 교량이나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걸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누가 되죠? 이제 법이 통과돼서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포스코는 예전에 퍼밸류로, 이게 PBR은 프리미엄이라 그랬죠. PBR 밸류로 2008년에 2.0까지 찍었어요. 그게 지금 0.5대입니다. 지금 0.6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올해 3, 4분기 실적 나왔죠. 3조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아까 열연 가격 보니까 과히 그렇게 떨어지는 폭이 급할 것 같지 않죠? 중요한 거, 주식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좋은 기업이고 싼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식 불패 혹은 노란톡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루트와 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자료가 너무 탐이 나시나 봐요.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무료 방송에서 위원님께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는 내용들도 문자 샵 0082번 으로 어떠한 부분 좀 다뤄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무료 방송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도 저희 서울경제 최고의 전문위원님들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블랙라벨 팀이 이번에는 출격을 할 예정인데요.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명품 강의해 주신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